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존버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스닥 지수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일부 종목들을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보는 이유는 오늘은 여러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지수의 흐름을 먼저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해서 그러는 거고요. 다른 개별 종목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수가 내리면은 일반 개별 종목들은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배 아니면은 더 완전 3배 정도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피보나치 황금 비율, 보조지표, 재료들을 이용해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이론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은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코스닥입니다. 네, 코스닥이 오늘 일단 1000 근처까지 일단 내려갔죠. 캔들 모양도 별로 좋지 않아요. 특히나 일봉으로 봤을 때는 21선이랑 이제 모든 이평선들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한 1025 정도까지 있는 지수 정도까지는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마지막에도 가차없이 2.86%만큼 내려오면서 일단 1000을 웃도는 그런 모습까지, 밑도는 그런 이제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두 번째 저항은 당연히 1000이 되겠죠. 여기 이런 저항 부분이라든지 보시면은 일단 중요한 거는 얘가 파동 자체가 어떻게 흘러갈지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파동을 먼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전에 여기를 일단 C로 잡았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일단 여기 지수가 굉장히 내려갔던 이때를 C로 잡아요. 그리고 이 1파 잡기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으시든 주관적인 건데, 근데 얘를 웬만하면 1파는 전고점을 거의 넘지 않아요. 이 넘는 부분을 거의 3파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두 번째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 얘가 만약에 여기서 C라고 한다면 한 요 정도에서 한 1파를 끝내고 요렇게 2파 그리고 나서 일단 요렇게 한 3파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세 번으로 해서 4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중요합니다. 얘가 5파가 연장이 된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요렇게까지가 5파라 정도 생각을 했는데 얘가 그걸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한 번, 또 이렇게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셋으로 연장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번 5파, 여기를 5파 끝으로 일단 볼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지 않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5번 파동에서 나오는 삼각세기형으로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각세기형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여기 3파 뒤에 이제 5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채널 패턴을 좀 그릴 줄 알았는데 이 패턴으로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세기형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5번 파동이 삼각세기형으로 연장이 되는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번 파동의 연장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어느 정도 멈춰야 될 그 주식이 돌발 사태가 발생하거나 시장의 상승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호전됐을 때 이제 그 사그러져 가던 시장의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종래에는 결국에는 사그라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보게 되면. 그리고 거래량을 좀 잘 살펴보시면은 이제 5번에 1번 파동, 5번에 3번 파동, 5번에 5번 파동을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계속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5에 2파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 내용인데 어차피 크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5번 1, 5에 2, 5에 3, 5에 4 할수록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면은 얘가
삼각세기형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예전에 제가 그 교육 영상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장 파동이 나오게 되면은 A 다음에 B가 나올 때 5번 파동을 넘는 이제 큰 B파, 불규칙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자 1, 2, 3, 4, 5 요런 모양인데 1, 2, 3, 4, 5번 파동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연장 파동이 삼각세기형이 아닐 때는 A가 나오고 나서 B가 5번 파동을 넘는 불규칙 조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중 되돌림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될 경우 그 연장파가 이렇게 정상적인 연장이 아니고 이렇게 삼각세기형으로 연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B파동 같은 경우에는 5번 파동을 거의 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A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반등 B 나온 다음에 C가 굉장히 이제 하락을 좀 많이 해서 이 4파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까지도 쫙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요렇게 1파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요. 그리고 2번 파동, 그리고 3회 1, 3회 2, 3회 3, 3회 4, 그리고 3회 5가 나와가지고 여기 3번,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셋, 4번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여기도 삼각세기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삼각세기형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5의 1번 파동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 이렇게 보셔도 일단은 5번 파동. 그렇다면 일단 얘가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4번 파동까지 나오게 된다면 900 정도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든 얘가 만약에 5번 파동일 경우에를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얘는 뭐 이렇게 900 정도, 990 한 3 정도의 마지노선도 아직 이제 121선이죠, 여러분. 121선에서도 반등이 나올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는 있고요. 그리고 RSI를 보더라도 뭐 좀만 더 내려가면은 다시 최하락 부분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뒤에 다시 갈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여기서 A, B, C로 해서 한번 끝내고 다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봉으로 보지 말고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얘가 뭐 3파의 연장일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이 3파로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5번이 되고 4파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파동을 이제 세는 사람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어쨌든 얘는 절대 깨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일단 900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얘가 만약에 1파가 연장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2파 다음에 얘가 3파가 만약에 진행한다고 해도 이 지금 최저점이 내려간다고 하면은 1파는 절대 깨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900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얘가 이걸 깨면 되면은 얘는 이제 뭐 A, B, C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밖에 없는 거고,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좀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 종목이나 그런 게 있다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으신 게 좋고요. 그리고 손절 자기만의 이제 개별 종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손절 라인을 딱 지켜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난 정말 손절해야지 하는 부분에서는 칼같이 손절을 해서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개별적인 이슈나 그런 게 있다면은 매매를 좀 빠르게 좀 돌리는 게 이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아마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의 결론은 900을 전대 깨면 안 되고, 제 생각은 얘가 5파 삼각 수렴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A가 끝나고 B가 나오더라도 반등이 어느 정도 이제 크게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바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하는 구간에서 반등을 해서 얘가 5파가 아니고 3파가 끝나고 4파가 잠시 나왔다가 다시 가는 거다. 이렇게 뭐 결론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의 이제
실력이 안 되는 파동으로는 이렇게 본다는 거고, 저의 뭐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파동 상관없이 여러분들 무조건 얘가 파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그냥 이론이 이제 조금 맞는다 뿐이지, 얘는 뭐 여기서 반등해서 다시 쭉쭉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항상 시장의 흐름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KHENT입니다. KHENT는 오늘 241선을 터치를 하긴 했습니다. VI까지 갔다 왔는데 지수가 갑자기 밀리면서 굉장히 다시 윗꼬리를 큰 거의 영망치 모양을 또 보여주면서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어요. 좀 안 좋아요, 여러분들. 네, 안 좋은데 아직 2272, 즉 5일선을 얘가 캔들로 깬 것도 아니고, 지금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빨리 나오는 게 8월 26일이거든요. 그냥 아직까지도 우리한테는 뭐 한 주 정도는 더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주가를 올린다면은 뭐 다시 한번 탈출을 할 수도 있겠죠. 아마 개미 털기기를 일단은 좀 바라는 것이고요. 요 저항대를 뚫어주면 강력한 양봉이 하나 나와야 좀 많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좀 터신 분들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못 터신 분들 같은 경우면은 일단 좀 더 존버를 하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하는데 음봉이 완전히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시가 대비해서는 뭐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일단은 좀 더 지켜보시죠. 오늘은 일단 KHNT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좀 팔긴 했는데 투신이나 갑자기 기타 금융에서 다시 또 매수가 들어왔어요. 얘네가 또 물을 타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뭐 기관 물량은 어느 정도 다시 들어오는 게 좀 괜찮게 잡히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41선을 완전히 넘었을 때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241선은 아셨죠? 주봉으로 보게 되더라도 뭐 아직까지는 특이사항 없고요. 네. 그래서 좀 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물량 체크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HNT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이건 제가 어제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또 상승이 좀 나오긴 했어요. 시가부터 해서 갑자기 상승을 하면서 여러분들 잡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좀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날 바로 상승하게 되면은 그냥 잡지 마세요. 잡지 마시고 이거는 내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뭐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갭도 메꿨고, 그리고 뭐 저항대 많은 데에서 일단 저항 걸리기도 했고, 근데 일단은 아직도 볼린저 밴드 상한 위에 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고요.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 보더라도 여전히 기관 물량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번 더 슈팅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라면 일단 그냥 오늘 안 버리고 그냥 냅뒀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한솔 로지스틱스는 전혀 뭐 문제 없기 때문에 뭐 그대로 홀딩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솔 로지스틱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많이 내려서 여러분들 걱정하실까봐 리뷰를 하는 거고요. 얘는 오늘 한 8.4%까지 내려왔는데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생각보다 실적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아마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키다리 스튜디오는 웹툰 관련주로 보시면 되고요. 얘는 성장 가능성이 저는 좀 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물려 있더라도 좀 버틴다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121선을 깼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세력들도 개미의 이제 심리를 알기 때문에 개미들이 요즘에 차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이평선들을 보면서 대응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120선 이런 줄을 껴놓고 손절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뭐 일목균형표를 깬다든지. 그래서 요즘 시장에는 내가 생각하는 이런 이평선 손절선보다는 한 뭐 3% 정도 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약간 손절 라인을 조금 더 크게 잡는 게 좋아요. 특히나 재무가 괜찮거나 뭐 성장성이 좀 괜찮은 종목들은 손절선을 좀 더 여유 있게 두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일본으로
기준으로 일단은 저는 이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을 때 이날의 시가 요 부분 이 정도가 얼마냐면은 한 13,900원대 정도까지는 좀 열어둬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깨버리면 좀 굉장히 좀 불편해질 수 있는데 일단은 이 거래량 많이 터졌던 부분의 시가 정도만 지지를 해준다면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아셨죠? 주봉으로 봤을 때는 더 크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일단 13,000 초반까지도 봐줘야 되는 거고 아셨죠 여러분? 요 정도. 네. 그래서 최후의 마지노선은 13,200원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한 13,900원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투자자 보면은 오늘 또 기관 물량이 좀 나오긴 했는데 뭐 일단 좀 더 기다려 보시죠. 기타 보유 물량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기다릴 스튜디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양한 종목을 좀 많이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요즘 일이 바쁘다 보니까 퇴근 시간도 좀 늦고 그리고 많은 종목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코스닥과 좀 중심적인 종목만 좀 했어요. 네, 제가 차근차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